안녕하세요. 두바이에서 콘텐츠로 브랜드를 만드는 한국남자 브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두바이가 엄청 안전한데 딱 안전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 화가 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바로 언제냐? 운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운전뷰를 찍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그동안에 좀 정리했던 것들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좀 적어놨는데 두바이가 나머지 것들은 되게 안전해요. 뭐 집 열쇠 안 잠궈 놓고 가도 되고, 핸드폰 그냥 놔두고 카페에서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뭐 사람들 여기에 술 마시는 사람, 술을 이렇게 거나하게 마셔가지고 길에서 막 취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 많은 데에 가 있던, 낯선 데에 가더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도 거의 못 느껴봤어요, 두바이에서. 근데 두바이에서 딱 화가 나는 포인트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전할 때고요. 하나는 지금은 저는 공인중개사 여기 처음에 렌트할 때 있었던 부동산 담당자가 약속을 너무 안 지켜가지고 그게 하나가 있는데, 오늘은 운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두바이에 요즘에 여행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운전을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택시 타고 다녀보면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렌트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바이에 평상시에 운전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특이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고속도로 형태로 돼 있는데 길을 잃을 확률이 거의 99%다. 두바이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내가 잘못 들었어 라는 사람이 거의 다일 겁니다. 여기에서는 구글맵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웨이즈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앱을 쓰거든요. 근데 구글맵을 써서 움직이는 경우에 8차선 막 9차선 도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차선이 막 3개가 나오고, 그 중에 또 2개는 옆으로 빠지고, 이 갈림길이 막 계속 나와요. 그리고 잘못 들어가면은 유턴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유턴이 이렇게 가서 그냥 유턴이 아니라 P턴을 2번을 돌아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 길을 잘못 들면 적어도 막 한 3km 쭉 가가지고 다시 돌아서 또 3km 와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갈 때 항상 그 차 위에 도로 번호가 있거든요. 그거를 꼭 확인해야지만 그나마 길을 잃을 확률이 조금 줄게 되고요. 두바이 와서 내가 길 한 번도 안 잃어봤다, 이런 사람은 진짜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오토바이가 그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여기 배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배달 앱이 한 4개, 5개 정도가 유명한 게 있는데, 아마존까지 하면은 5군데, 6군데 되겠구나. 그 오토바이가 막 시속 110, 120km로 달리고 옵니다. 심지어 아마존은 요즘에 아마존 나오라고 해서 딱 클릭하면은 거의 20분 정도 있으면은 와요. 너무 신기하긴 한데, 그만큼 오토바이가 쌩쌩 달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환경에서 저는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하는 경우가 옆에서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항상 옆에 뒤에를 봐가면서 운전하지 않으면 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고차, 부서진 차들도 막 길에 다닙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 최고급 차들 있죠. 진짜 말하는 뭐 람보르기니, 여기 G바겐, 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막 이런 차들 있죠. 그런 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차들의 이 레인지가 굉장히 넓다. 막 다 부서져가는 차도 다닙니다. 고쳐서 다니고, 가다가 막 바퀴 잘못돼가지고 옆에서 고치고 있고, 이런 경우도 가끔 보여요. 한편으로는 또 엄청 좋은 차들, 번호판도 막 수십억 하는 이런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조금 레인지가 어쨌든 넓구나.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황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또 있죠. 그리고 또 여기 근로하시는 분들, 그 하얀 봉고 버스 같은 거 있는데, 거기는 에어컨도 안 나오는 막 차들이 한여름에 막 40도가 넘는데 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금 많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막 엄청 더러운 차라던가 뭐 완전 슈퍼 하이퍼카 이런 차들 길에 안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들도 막 같이 다니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 주차장 같은 데 가면 그 모래먼지가 뽀얗게 올라가 있는 차들이 있어요. 차 버리고 간 차들인데, 근데 막 람보르기니가 그런 차들이 진짜로 있습니다. 이거 차 키 그냥 나 주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들도, 그냥 버려진 차들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자동차의 그런 온갖 면모를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튜닝한 차들도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 길가에 경찰차도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교통 유지가 돼요. 신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차가 별로 안 보이는데, 경찰의 공권력이 좀 세다 보니까
중간에 경찰차 그 파란 불빛이 나타났다. 파란 불빛 요거 쓰고 있는 거는 나라 정부 차들밖에 없거든요. 앰뷸런스나 경찰차 뭐 이런 차들인데, 그런 차들이 나타나면은 다들 긴장을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래서 그만큼 공권력이 좀 세다 보니까 경찰차에 한 대만 나타나도 도로 교통위기 때문에 막 통제가 돼버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 얘기 드렸던 운전하다가 왜 그럼 화가 나냐, 운전 매너가 너무 없습니다. 깜빡이는 거의 뭐 안 켜고 다니는 느낌이고, 그리고 막 칼치기를 들어온다거나, 그 제일 안쪽 차선은 추월 차선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앞에 차가 막혀 있는데도 뒤에서 계속 그 저기 색양등을 계속 켜면서 막 이런 것도 많고, 막 빵빵거리고, 하여튼 좀 뭐랄까 싸움 날 법한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안 납니다. 싸움.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아이씨 이렇게 내리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 경찰이 워낙 세거든요. 그래서 속에서 막 욕은 나오지만 이거를 분출하진 않는다. 대신에 그냥 그걸 빵빵거리거나 뭐 상향등을 켜는 거 정도로만 하는데, 그래서 뭐 보복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혈질인 사람들이 막 모여 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없다. 그리고 다음 거,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요. 야, 이거 진짜 그 플라스틱 임시로 껴놓은 거는 각도가 너무 세가지고 막 차가 덜컹거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 공사장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공사장도 콘크리트로 이렇게 그냥 아스팔트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게 되게 원만하긴 한데 워낙에 높아요. 그래서 슈퍼카들은 밑에가 낮아가지고 분명히 부딪힐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높게 만들었나 싶은데, 웬만한 곳의 과속방지턱은 굉장히 각도가 세기 때문에 속도를 확 줄일 수밖에 없고, 그게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의 과속방지턱 엄청 부드럽게 잘 돼 있잖아요. 안에다가 막 전선도 이렇게 가로질 수 있게 만들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좀 보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표지판, 엑시시라던가 이런 표지판 같은 것들이 조금 잘 안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쇼핑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쪽 길을 따라가면은 엑시시라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엑시 표시가 한참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막 쇼핑몰 안에서도 주차장 찾느라 뺑뺑 도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이 경험을 하신 분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우회로라던가 차량의 그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표지판 자체가 너무 뜨문뜨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길 찾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이제 길 가다가 잘못 빠져나왔거나 표지판을 못 봐가지고 뭐 잘못 나가면 내비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고속도로로 막 쭉 돼 있다 보니까 차가 멈추질 않아요. 보통은 차가 막히질 않으면은 집에서 뭐 한 2-30분 거리의 목적지를 가는 동안 신호등을 한 번도 안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뭐 핸드폰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을 막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도로 막 앞에서 날리지 쌩쌩 달리고 있지 하다 보니까 그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블랙박스가 제가 듣기로 여기서는 불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를 향해서 뭔가를 막 찍고 있는, 항시 찍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중 공공의 장소에서 뭔가 찍고 있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저기 찍으면 안 되고, 또 이슬람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히잡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찍으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블랙박스가 허용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특이한 포인트고, 또 다른 거 하나, 그 차량 유리에 태양 가리는 그 틴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돼 있다 보니까 옆 차들 이렇게 쭉 보면은 차들이 그냥 유리창을 통째로 다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렌트카들은 거의 다 그럴 거고, 나중에 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뭔가 허가를 받거나 해가지고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틴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막 안에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하고 다니는 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차 주인 경우에는 그게 허용한다라고 들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차 안에가 좀 훤히 보이는 구조다. 햇빛이 막 40도, 50도로 들어와도 보입니다. 너무 더워요. 그래가지고 막 팔 새카맣게 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장갑이라든가 손 타니까 팔토시 같은 거 막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뭐 워낙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들 많아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반팔 입고 다니고 해도 뭐 팔토시를 해가지고 햇빛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용 차량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밤에나 새벽에 특히 많긴 한데 두바이는 지금 나라 전체가 대수술을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크레인이라던가 뭐 중장비들이 길거리를 이렇게 쭉 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보이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장비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막 변신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크레인 한 차들 지나가면은 제가 막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경우들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두바이가 전반적으로 뭐 크레인이라던가 포크레인, 그 백호 뭐 이런 차들, 그리고 차량 운반하는 차들 있죠. 이런 차들도 많고 컨테이너 옮기는 것들이나 하여튼 여기 물류가 엄청 다니다 보니까 화물차도 많고 중장비 차도 많고 배달의 민족이어서 오토바이도 많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보다 두바이가 더 배달의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마지막 좋은 점 하나. 기름값이 싸다는 겁니다. 주유소가 크게 있어요. 주유소 하나 들어가면은 기름 그 주유구가 뭐 한 20개?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주유소들이. 그래서 전기차도 미래 전략적으로는 전기차를 쓰는 것도 좋긴 한데 두바이나 여기서는 여기 가격이 2.45 디람 정도 해요. 저 리터당. 그러면은 1,0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차들은 풀로 집어넣어도 주유를 했을 때 10만 원이 안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렌트카 좀 작은 차다 보니까 주유 꽉 채우면 한 6만 원 정도 나오나? 그 주유소가 워낙에 막 자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전기차는 매번 충전하는 게 있는데 두바이는 대신에 그 이동해야 되는 곳이 하루에 막 50km씩 다니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조금만 가도 막 10km, 20km를 가요. 헬스장만 가도 저 같은 경우도 10km 떨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한 번만 갔다 오면은 20km가 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어서 키로수가 굉장히 빨리빨리 달 거예요. 그렇지만 주유소가 근처에 막 있다 보니까 전기차를 매번 충전하면서 효율 좋게 가는 것보다 그냥 주유하면서 다니는 게 이렇게 산유국인 곳에서는 좀 더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자동차 관련된 특성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두바이를 비롯해서 이쪽 중동 지역은 아이들도 많이 낳고 있고 아프리카 이쪽에도 인구 성장률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두바이에 그 자동차들이 들어와서 다시 정비가 돼가지고 또 2차, 3차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자동차 산업도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는 조금 성장기에 쇠퇴기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차가 더 많이 필요한 경우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뭐 중고차든 거의 폐차든 다시 고쳐서라도 쓰는 진짜로 저기 이동수단으로서의 차인 경우 같고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하는 데 필요한 약간 고급 버전의 차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 관련된 산업도 낙수 효과처럼 차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파생된 비즈니스들이 많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조금 유심히 봐가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간단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바이에 이제 요즘엔 제가 이렇게 하나씩 토픽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쭉 얘기 드리는 방식으로 또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한 포인트가 있으면은 댓글을 막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걸로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서 느끼는 바를 한번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